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준이 김광준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오늘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벤트부터 시작하죠. 야, 이런 걸 줘요? 자, 저희 네. 나이사 시즌 3 개편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나갈래.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맞아요. 이벤트가 본물처럼 쏟아져가지고 네.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벤트는 뭐냐면 웨어러블 체성분 분석기, 대박 사건이다.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할래. 인바디 밴드. 이 뭐죠? 이게 저기 인바디는 아마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체성분 분석하는 기계 있잖아요. 병원 가면 이렇게 네. 맨발로 올라가서 네, 네, 손으로 네. 잡아봤어요. 그거 네. 그거를 손에 손목에 차는 찰 거예요?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거죠. 기계가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한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가? 손목에 차서 가능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게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요, 있어야 네. 가능한. 요거를 직접 착용해보신 저희 그 송수연 PD가 있으신데, 제가 잠깐 옆에서 봤더니, 키랑 몸무게는 이제 자기가 입력을 하는데, 그 손을 어떻게 대가지고. 그럴 수 있지. 네, 정확하게. 네,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네. 병원에 가서 분석하던 그 와, 체지방 네. 뭐 이런 거를 손목에 차고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답니다. 그게 인바디 밴드라고 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송수연 PD가 한동안 차고 다녀본 다음에 다시 네.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네. 복잡하고요. 11월 27일 많이 남았죠? 11월 27일까지 이벤트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회가 비싼가 보네요. 2명밖에 못 드리네요. 네. 2명께 인바디 밴드를 보내드리고요. 10분을 추첨해서 나는 의사다 시즌 1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책으로 묶은 게 있죠. 나는 의사다라는 책. 이야, 이런 그거 게 있었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다짐 이런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달아주셔도 크루도 달 수 있나요? 안 달아주셔도 당첨되실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리뷰 플러스 진행하겠습니다. 네, 천식 질문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꿀밤과 호박이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의욕이 없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끔씩 호흡곤란이 있어도 잘 견뎠는데 갑자기 힘들어져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고 하네요. 스테로이드제 10일치를 먹었고요. 흡입기도 받아왔습니다. 많이 호전되었다고 약은 끊었는데 흡입기는 평생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40대라서 정말로 무섭습니다. 알아보니 부작용과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흡입기를 꼭 평생 해야 하나요? 지금도 무서워 흡입기를 사용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흡입기 부작용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천식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 질문부터 해결하시죠. 지금 핵심이 흡입기 부작용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천식이라는 거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단계는 천식이 결국에는 기관지에 염증 같은 거를 일으키는데 염증이 저절로 없어지는 단계가 있고요. 비가역적으로 흉터처럼 남아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좁아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만성적으로 천식 증상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기관지를 넓히는 약을 쓰지 않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흡입기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는 성분이 크게 두 종류인데요. 기관지를 넓히는 성분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약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본인은 약은 끊었는데 흡입기는 계속 써야 한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약이 이제 급성으로 염증 같은 거를 가라앉히고 알러지 반응을 좋게 하는 약을 썼을 거고요. 그거를 써서 급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분의 폐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호흡음 같은 걸 들어서 이분은 기관지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하는 흡입기를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근데 사람이 적응을 잘해가지고요. 네. 더 망가지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한 조금씩 증상이 약화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천식이 염증을 일으키는 게 본인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네. 숨 쉬는 게 계속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네. 염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흡입기에 들어있는 염증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흡입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흡입기 부작용이라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확장제만 있는 거냐,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거냐에 따라서 흡입기 부작용이 전혀 다르고요. 평생을 쓴다 그러면 평생을 써도 간헐적으로 평생 쓰는, 즉 필요할 때만 평생 쓰는 건 대부분 기관지 확장제고요. 얘의 부작용은 가슴이 좀 뛴다든지 뭐 이런 정도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반대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거는 스테로이드 약제 성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흡입기를 쓴다고 해서 먹는 약이랑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지방 관련돼서 이제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과잉 복용함으로 생길 수 있는 뭐 쿠싱 관련된 질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진다거나 궤양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스테로이드 약제의 그냥 부작용과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흡입기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지금 말씀드린 부작용보다 대부분 더 크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천식을 스스로 난 천식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일단 잘못된 거죠. 그 진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자꾸 말을 자꾸 길게 가서 죄송한데요. 천식이 너무 무서운 병인 게 뭐냐면 저희 딸내미가 천식이 있어요. 저는 의사니까 제 딸내미가 밤중에 숨 쉬는 소리를 듣고 얘가 천식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걔는 밤에만 천명음이라고 하는 천식 호흡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볼 땐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우겨서 병원을 갑니다. 근데 소아과에 가서 청진을 해도 안 나오고요. 폐기능 검사를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뭘 하냐면 유발 검사라 그래서 약을 써서 기관지 확장되거나 아니면 약이 기관지를 축소시키는 약을 쓴 다음에 그게 정상 때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를 가지고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왜 내 아이가 소리도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근데 그 시점에서 약을 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 때문에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진행이 되면서 비가역적으로 기관지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관지 기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의 아이는 계속 기관지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기에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식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냥 가서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명음을 듣거나 뭐 폐기능 검사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의심이 되면 유발 검사 같은 확진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네. 호흡기 내과 혹은 알러지 내과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이분은 흡입기 사용 부작용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네. 사용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이죠.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어린아이 때 발병하는 천식의 경우에는 면역계가 이렇게 막 어렸을 때 확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알러지 행진이라 그래갖고 어떨 때는 뭐 비염이 있다가 어떨 땐 천식이 있다가 어떨 땐 피부질환이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좋아져 버려요. 실제로 어렸을 때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면역계통이 조금씩 바뀌면 좋아졌다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별로 다 다르고요. 물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긴 이후라면 상시적으로 약을 써야겠지만 가역적인 상태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천식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은 흡입기를 처방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아마도 유전적 소인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식이라고 해서 막 무서워할 건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정확한 진단은 좀 받아볼 그렇죠. 필요는 있다라는 그때 거죠. 상황에 따라서 처방이나 치료가 바뀌기 때문에 혼돈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의사가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흡입기를 어쨌든 사용을 하다가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그럼요. 않기 위해서 흡입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꼭입니다. 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뭐 큰 어, 충격 맞아요. 받으면 갑자기 막 천식 환자 숨 네. 못 쉬고 네. 네. 해가지고 막 응급지구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흡입 네. 흡입기 찾아가지고 겨우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럼요. 리얼리티가 네. 굉장히 높은 건가요? 굉장히 높죠. 아. 실제로 진짜 위험합니다. 음. 저희 막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특히나 음식 알러지, 그 다음에 공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한 자극 물질이 있거나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때 아나필락시스라 그러고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는 건 너무 무섭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 흡입기를 꼭 들고 다녀야 돼요. 물론입니다. 흡입기 갖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심지어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도 갖고 다녀야 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벌에 쏘인다거나 막 이러면 주사 가지고 큰일 나요, 다니는 진짜. 네. 분들이 아, 스스로 찔러야 그럼요. 되니까 급할 네. 때는. 네. 자, 천식은 뭐 저희도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굉장히 알고 보면 무서운 병이지만 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리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 같은 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 네.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잘 이겨내시기를 네. 바라면서 두 번째도 네. 천식 질문이니까 계속 네. 해보겠습니다. 네. 뭐 써니가 읽어. 아,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식 고민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그 어머니께서 3년 전 천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처음 1년은 조절이 잘 되었으나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하십니다. 문제는 천식이 심하지 않을 때 기침만으로도 실신을 하신다는 겁니다. 5초 이내에 깨시긴 하는데 여기저기 상처도 생기고 무엇보다 혼자 계실 때나 외출하셨을 때 실신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뭐 심장 초음파나 CT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고 알러지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기침할 때만 실신을 하니 의사 선생님도 기침만 안 하게 조절을 잘하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어떻게 조절을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어떤 걸 더 해야 할까요? 이거는 벌써 얘기를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실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 실신의 원인 자체가 너무 다양하니까 네. 기침을 하기 때문에 실신을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네. 기침이 실신을 유발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침을 할 때만 실신을 하니 기침이 실신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신에 대한 걸 이해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침을 한다라든지 뭔가 저희가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저희 몸에서 교감신경 이런 것도 얘기하면 나 고민되네. 말하다 보니까 또 한참 걸렸어요. 네. 기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침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힘을 줘가지고 바깥쪽으로 공기를 내뱉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기침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저희 심장에서 압력이라는 게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침을 계속하면 올라가요? 오히려 저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적어지면서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 심장에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의 맥박수가 빨라져요. 네. 그럼 맥박수가 빨라지면 그 맥박수가 빨라지는 거가 이상하다라고 우리 몸이 느껴서 그 맥박수를 천천히 뛰게 조절하는 신경계가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버되면 네. 마찬가지로 어떤 게 하여간 과항진이 되든 아니면 너무 억제가 되면 실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침 자체가 네.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기침 자체가 머리로 가는 혈류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기침만으로도 머리에서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때 그걸 상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실신의 정확한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심장 초음파나 CT를 보는 거는 그중에 일부예요. 네. 그래서 실신을 진짜 기침 때문에 하는 건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거를 파악하는 데는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원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기침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식은 종류가 또 여러 개여서 네. 기관지가 자극됨에 따라서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숨은 쉬기 힘들지만 기침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침 유발성 천식이나 아니면 기침을 안 하는 천식으로 나눴을 때 네. 이분이 만약에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라면 그 경우에는 기침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관지의 염증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벤톨린과 같은 기관지 확장제보다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거를 써서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흡입기를 쓰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 들어오는 네네. 약들을 쓰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인후두를 또 자극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후두가 자극되면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기침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기침을 가라앉히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게 효과인데 생각지도 않게 기관지가 아닌 인후두가 자극이 돼가지고 기침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가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천식 흡입기를 쓰시는 거는 그 기침으로 인한 문제점이 물론 흡입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더라도 네. 본질적으로 훨씬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약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출입을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그거는 정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순하게 이게 천식이라고 하는 질환이 없더라도 미세먼지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기관지 독성도 있고 아. 여러 가지 그건 또 폐포를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건 네. 따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천식의 급성 악화가 생기는 경우가 진짜 무섭거든요. 감기에 걸린다거나 뭐 갑자기 폐렴이 왔다거나 네. 가뜩이나 호흡기가 안 좋은데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